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르코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호식의 비스TV에서 내 집 짓기 편으로 위에 실패하지 않는 내 집 짓기를 시리즈로 몇 번 보내드렸잖아요. 이제는 직접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나도 집을 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이 집을 짓는 거는 정말로 여러 가지 직종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앞에 공정이 시작이 되고 그 공정이 끝나야 뒤로 가고 이렇게 한 공정 한 공정씩 이렇게 되는데, 나도 집을 질 수 있다. 네. 저도 집을 졌으니까요, 직접. 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H공고 기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거하고는 좀 멀었죠. 그러나 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다 보니까 제가 단종 전문건설 쪽에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말씀드리자면은 지붕보수공사, 지붕공사, 옛날에는 아파트도 그렇고 개인 집들도 그렇고 아주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집들이 기와지붕이 많았습니다. 기와집. 그러나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파트 위에는 경사지붕에 아스팔트 싱글이 생겼고요, 금속 기와가 생겼고요, 이제 지금은 리얼 징크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크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나도 집을 질 수 있다. 왜? 마르코쌤도 집을 지었으니까 여러분들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저와 함께 하면은 집을 질 수 있다. 그 길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부터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200m 자승 이하, 즉 60평 이하로만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60평 이상이 되면은 전부 종합건설이 아니면 집을 못 짓게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을 질 수 있다는 개념은 60평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 보면요, 전원주택, 그 다음에 펜션, 그 다음에 세컨하우스, 이런 거는 대지 위에 용적률 전체를 다 찾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땅이 한 200여 평이 있는데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한계까지 짓는다고 하면은 막 150평도 연건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150평도 질 수 있고 100평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살 필요가 없죠. 그저 아래층에 한 20평 정도, 아니면 30평 정도, 2층에 한 20평 정도 해서 합해서 60평이 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집을 질 수 있게끔 집을 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 방식은 이렇게 하더라도 60평 이하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직접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는 공사가 있고 직영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60평 이하라 하더라도 매덕공사 아닙니까? 최하 2, 3억 공사는 될 텐데, 도급공사, 집을 지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도급을 주는 겁니다. 하청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나도 집을 질 수 있다 해서 직접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춰야 되는가, 건축주께서. 첫째는
인력 관리입니다. 인력 관리. 이 인력 관리 속에는 업자들 관리가 들어갑니다. 업자는 이제 철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 기반공사, 토목공사가 있잖아요. 토목공사. 그러면 철거공사가 시작이 되고 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말합니다. 시설물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 토목공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매트를 쳐서 기초를 한 다음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형틀 목수가 들어갑니다. 형틀 목수지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전기공사요. 그 다음에 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구리라고 하죠. 철근. 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목조 주택이 되면은 또 좀 달라지죠. 그래도 목조 주택은 거의 목수가 많이 일을 하지만 목조 주택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설비가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골조만 목조로 했을 뿐이지 설비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가구 들어가고 내장 목수 들어가고 이런 건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말코쌤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요. 저도 졌는데. 네. 그 다음에 인력 관리에는 업자 관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를 집을 지을 적에 목수 오야지라 그러죠. 목수 대장, 목수 사장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팀들이 철근 공구리는 목수와 거의 같이 가요. 이렇게 아시바 메고 그다음에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사가 들어오고 설비공사 이거를 사대마라고 합니다. 이 사대마 업자가 있으면 우선 골조는 다 나옵니다. 기본 틀은 완성이 되고요. 기본 틀이 완성이 되면은 외부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부 마감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방바닥은 어떻게 깔고 엑셀을 어떻게 깔고 설비가 하죠. 이 설비가 그 다음에 기본 시설 그 외부 정원이랄까 담장공사 주차장공사 이런 것이 해서 약 35개에서 40개 정도의 그 직종으로 나누어져서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제 인력 관리, 업자 관리죠. 직영 공사를 했을 경우를 주 타겟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께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기성이라 그러죠. 그때 이제 일이 진행이 된 것만큼 결제를 해줘서 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금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신용 관리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용 관리는요, 약속을 했으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약속을 지켜주고 또 업자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는 이 신용 관리 요 세 가지만 잘 된다고 하면은 내 집을 짓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이 잘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집을 질 수 있다 편에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씀